안녕하세요. 건물의 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에어비앤비 성공률은 95%입니다. 33M2는 90%고요. 이번에는 실패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실패 사례를 네. 같이 보는 건가요? 네, 에어비앤비 창업 한 2주 정도를 했는데 실패해서 마이너스 500만 원 날린 썰입니다. 성공률이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5%예요. 근데 이거를 실패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 사례를 겪지 않아서 내 투자 금액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서도 즐거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화면 보이시면 위치는 방이동이었었습니다. 서울 방이동이고 하나는 이제 2층이고 하나는 지하였어요. 그래서 보증금 하나는 2층짜리가 3천에 160, 방 3개, 화장실 하나, 지하는 보증금 2천에 70. 이렇게 요즘에 그 매물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구한 내용이고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방이 3개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이거는 무조건 화장실 수리를 하고 여기를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죠. 싱크대는 무난하고 좀 깔끔하다고 봤는데 습니다 화장실이. 요즘에 에어비앤비는 내부도 좀 깔끔하고 좀 예쁘게 꾸며야 경쟁력이 있고 예약률이 엄청 잘 차거든요. 에어비앤비라고 뭐 대충 막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상태가 좀 안 좋죠. 그래서 화장실 올수리를 하고 뭐 도배장판이든 뭐든 깔끔하게 해서 집기 세팅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려고 수익률을 다 분석을 하고 들어갔었던 물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죠? 화장실 요즘에 수리하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화장실 수리하면 200 이랬는데 요즘에는 화장실 수리하면 한 300 정도 잡습니다. 화장실 전체 뜯어 고치는데 300 정도? 예, 300 정도 잡고 물론 뭐 고급스럽게 하면 더 들 수도 있고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지만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리 금액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리할 부분 기본적으로 요즘엔 집 상태를 되게 깔끔하게 해야 돼요. 집 상태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소품이든 뭐든 해서 좀 예쁘게 좀 꾸며놓고 그래야 예약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싱크대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고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네. 예, 벽지가 좀 뜨고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하면은 지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에 이제 곰팡이나 습기 이런 것 때문에 가구 손상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누수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누수, 그 다음에 곰팡이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주인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주인 역할들도 많이 하긴 했지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소통이 되시는 분이냐,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리나 이런 거 꾸미거나 이런 건 우리가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너무 부정적이시거나 뭐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수리하거나 물이 샌다는데 본인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대화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은 엄청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의 리스크 5% 중에 한 3, 4%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 처음 계약이랑 뭐 누수, 그 다음에 집주인과의 문제 이렇게 저는 보고 나머지 성공률은 95% 그리고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여기 방 사진입니다. 여기가 도배장판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주 만에 이렇게 곰팡이가 심하게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이 장판을 열어보면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왜 이런 걸 몰랐냐? 처음에 이제 계약했었을 때 도배장판을 그 전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예쁜 상태였죠. 근데 이제 1주, 2주 지나니까 장판을 들어보니까 완전 여기가 물이 꽉 찬 거예요. 장판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큰 핵심은 여기 이런 곰팡이 같은 거는 일단 지하에 습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그 주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사람이 안 살아서 사람이 살아서 보일러만 떼면은 뭐 며칠 안에 이렇게 싹 없어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든 뭐 저희 뭐 수강생분들이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 보면 그냥 기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네. 이게 곰팡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도 많은 경험 부분들이 있는데 이래도 수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곰팡이도 좀 제거도 하고 뭐 제습기 같은 것도 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해서 임대인이 좀 좋으신 분이면은 같이 해가면서 하나씩 하면은 좀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막무가내이시거나 이분은 연령이 80대 후반 정도 되셔서 소통이 좀 많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얘기를 하면 너무 화부터 내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아 이렇게 문제가 있었냐면은 곰팡이
뭐 제거업체도 부르고 뭐 외벽이 문제가 있으면은 좀 공사 부분 할 거 있으면 해도 그 금액이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같이 반반씩도 낼 수도 있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쪽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 집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래서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랑 좀 했었던 그런 친분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돈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계약금 2층에 300, 그 다음에 뭐 지하에 200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정도 제 계약금은 그 손해를 보긴 했는데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계약을 했는데 집을 보러 갔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들어가 보니 누수가 있었고 임대인분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네. 500만 원을 이제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례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누구나 알듯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허가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한다. 이게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수 있으면 누수 및 곰팡이 등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조건 없이 다시 계약금을 돌려준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좀 좋긴 해요. 그리고 주인분이 되게 좀 적극적으로 잘 서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주인분이 적극적으로 수리해주고 문제 없이 좀 도와주고 하면은 서로 좀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좀 반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아니어도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 수강생들 중에 성공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제가 좀 돈 많이 벌고 또 성공 사례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좋은 임대인인지 알아볼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에어비앤비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리 부분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인분이랑 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계약할 때 집주인분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해요? 대부분 이 집주인들이 대부분 많이 와서 이제 서로 소통 부분 왜냐하면 주인의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 부분들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집주인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수리를 먼저 해주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배장판이든 화장실이든 전체 올 수리를 해주시는 집주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주인이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전체 얼마 하는데 반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들이 저는 좀 좋은 임대인들이 한 98% 정도 그리고 한 1, 2% 정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는 만나서 좀 대화해보고 얘기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월세 부분이라든지 터무니없이 좀 월세를 좀 높게 부른다든지 그리고 수리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책임을 안 지겠다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진행되니까 이런 문구는 그냥 쓰셔야 된다고 했었을 때 강하게 싫어하시거나 그런 액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한 그런 일 처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누수라는 게 이게 부동산 자체의 하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원래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는 하자 부분, 보수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제 나중에 수업을 하거나 강의 때는 좀 풀어드릴 수가 있는데 민감한 부분들의 내용이라서 그분이랑 소통을 했었을 때 그분의 마인드는 이거였었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만 키면 하루 이틀 안에 이런 누수가 다 없어진다.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거니까 그냥 와라. 이거는 계약 해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그 주장을 너무 하시니까 대화 소통이 아예 안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미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너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거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좀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꼼꼼하게 집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실패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성공 사례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창업의 9%는 에어비앤비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400, 500, 600, 1000만 원 찍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에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최소 150, 200, 300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수익이 네.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한 층당 그래도 보수적으로 해서 한 200에서 한 250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실패 사례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근데 저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 밑에 그런 링크나 내용을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소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공 사례랑 좀 좋은 내용 스토리를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